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섹터를 봐야 할지 오늘 뭐 떨어지는 업종이 뭐 대부분이라서 오늘도 좀 힘든데 앞으로 좀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를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된 이 섹터를 좀 봐야 된다,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뭐 시장에서 어제도 저도 뭐 앵커 브리핑 말씀드렸는데 S7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물산생명 뭐 이런 거 물론 SK 하이닉스랑 스퀘어도 있지만 이렇게 삼성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반도체 수혜 이런 라인에 있는 종목만 가고 있어요. 이거게 우리도 올라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위원님?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고점이 다 왔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일 다시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딱 생각이 바뀌게 되죠. 지금 이제 SK 스퀘어 말씀은 이제 앵커께서 해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SK 스퀘어의 상승률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죠.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이제 삼성생명의 상승률이 올해 기준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지분도 지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특별 배당 관련돼서 125조인가요? 일단은 그 3년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가 아마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잉여 현금이라고 표현하는 FCF,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죠. 이게 이제 전체 잉여 현금의 50%를 배당을 하니까 올해 한 뭐 300조 정도 내외 예상 잡았을 때 거기 절반을 좀 약간 깎아서 125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재가 기준으로 보통주랑 우선주로 나눴을 때 그냥 이 가격에서 그냥 멈춰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주는 한 5%, 그다음에 우선주는 한 8% 내외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체 주식을 이제 125조로 나누면 한 18,8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계산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지분 가치 대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 삼성전자 특별 배당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평가가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막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의 뭐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삼성 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 또 그리고 삼성의 전반적인 그룹주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좋을까요? 네, 일단 딱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물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죠. 1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고 3대 주주는 이제 삼성화재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현재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130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삼성물산의 전체 시총 대비 더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열사나 지주사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지분 가치에 대한 더블 카운팅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내지는 40% 정도의 가치만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삼성물산은 또 거의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를 다 합치면 이게 지분 가치만 한 160조 가까이 좀 되죠. 삼성전자 이제 배당 확대에 따른 주주 환원 강화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뭐 평택이라든가 뭐 미국의 테일러라든가 이런 팹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증설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이 3개가 있어요. 단지 캡티브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E&A 이 세 개 회사가 합산해서 짓고 있는데 현재 삼성물산도 삼성전자 이제 그 평택 공장 건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3대 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화재의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하면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00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총 대비 지분, 삼성전자의 지분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 뭐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들 수도 있겠죠. 물론 보험업이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현재 지금 뭐 30조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과 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삼성화재의 실적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삼성화재의 지분 가치와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환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삼성물산, 삼성화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물산 첫 번째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는 화재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삼성 또 계열사 지분 가치 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탑픽주로는 뭐 보세요? 삼성전자의 대주주죠. 삼성생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전체 8.5%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의 8.5%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생명이죠. 네. 삼성생명을 아까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삼성생명이 현재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180입니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8배나 되는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통주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가치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제외했을 때 어떤 비율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받게 되죠. 내년에 받게 되는데 그게 또 일회성이라는 어떤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삼성생명의 경상이익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가 차이 날 정도로 삼성생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에서 제시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8.5%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떤 쪽으로 갖고 있는지 판단에 따라서 이 삼성생명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업의 어떤 그 자본으로 이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자산이죠. 그다음에 투자 자산을 볼 것인지 지금 그게 이제 시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은 보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절대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소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가 10%가 넘어가 버리면 이걸 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매각된 것을 누가 갖고 가느냐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분분한데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뭔가를 보험을 차익 실현했을 때 30%는 주주한테 가고 70%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들한테 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삼성생명한테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 떠나서 일단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오늘 올랐다 좀 많이 빠졌죠. 다시 내려왔는데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전후 이제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생명을 삼성 계열사,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계열사 중에 탑픽 종목으로 뭐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스퀘어가 따라가서 추월을 해버린 것처럼 지금 이 관련된 계열사들도 어떤 정도의 주가 흐름 퍼포먼스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바로 두 번째는 편의점주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통주가 최근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지금 유통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편의점주도 여기에 동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편의점주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실적이 계속 좀 약간 플랫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부침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편의점주 자체의 어떤 리스크는 사실 거의 없는 게 편의점주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떤 기업이든지 좀 약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어서 이제 고점에 매도하고 좀 나쁜 일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주 주가들도 실질적으로 5월 초까지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네. 어느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기업적인 내용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좀 관심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소외감을 이제 떨어진 건데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까지 왔죠. 일단 편의점주 전반적인 실적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시장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아마 편의점 주식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편의점주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의점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몇 개 크게 많지 않은데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딱 생각나는 종목은 사실 GS 리테일, BJF 리테일 두 개 있긴 네. 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좀 낯익은 GS 리테일을 준비를 했어요. GS 리테일이 이제 P&L이죠. GS P&L 호텔 부분을 분할하고 나서 그 주가를 회복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1년 걸렸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GS 리테일의 편의점 자체에 이제 시장이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19%가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 편의점이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증가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GS 리테일은 편의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일단 뭐 슈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3천억을 넘게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손실로 잡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요기요인데요. 요기요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지분법 손실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 관련돼서 이제 롯데 지주를 봐야 되겠죠.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 세븐의 97.2%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롯데 지주죠. 사실 롯데 지주를 사면서 사기 위해서 뭐 세븐일레븐을 분석을 하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대 편의점이니까 일단 미니스톱을 한 4년 전에 22년도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대표가 바뀌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롯데 지주가 세븐일레븐이 잘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편의점 관련주를 분류를 해야 되니까 한번 롯데 지주까지 편의점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롯데 지주와 GS 리테일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남은 편의점주는 하나인데 BGF 리테일을 탑픽으로 고르신 거예요? 네, BGF 리테일 이제 탑픽 골라봤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갈 때 사실 이렇게 편의점을 이렇게 골라가지는 않거든요. 특정 그렇죠. 물품 빼고는 그냥 가까운 데 가는데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차이다라고 하면 둘 다 1등입니다. 무엇이 1등이냐 하면 일단 수익성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BGF 쪽에, CU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네. 점포 수에서는 이제 GS 리테일이 이제 1위로 시장이 일단 뭐 보고 있는 상황인데 1위가 이제 점포수 계속 바뀌긴 합니다. BGF 리테일 CU 관련돼서 이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19억, 1분기에 158억이 나왔어요. 1분기에 158억. 근데 2분기에 이제 719억, 거의 72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 떨어졌을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일단 매출도 5%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6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 흐름을 올리는 가장 큰 부분이죠. 1분기에 이제
1분기도 괜찮았죠. 이제 뭐 BT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광화문에 국한된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적지 않았고 2분기는 이제 낮에 하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에 많은 어떤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CU 같은 경우 이제 특화 점포가 많죠. 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잖아요. 라면을 이제 도서관처럼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라면을 전문적으로 파는 라이브러리 어떤 특화 점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GS와의 좀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효율화의 어떤 전략을 맞춰서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게 이제 어떤 CU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네. 뭐 편의점주도 지금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가 전후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0만 7천 원으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GF 리테일을 편의점주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좋은 실적 날 수 있을 섹터, 테마, 그걸로 편의점주들을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BGF 리테일은 특히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더 뚜렷할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 없는 편의점주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